제일 먼저 그러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 종잣돈을 최소한 1억 정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의 파이어족의 극단적인 삶, 소비를 줄이면서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소비를 조금은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파이어족으로서의 삶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좀 가이드를 좀 주신다면 어떠겠어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비를 얼마씩 쓰면 살 것인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은 얼마 정도의 경제적인 그 현금 흐름이 필요한가를 이제 바탕으로 목표 자산을 역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그러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만드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파이박 쪽처럼 은퇴 자산을 아예 목표로 해서 네네.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절제된 삶을 살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잣돈, 그럼 종잣돈이라고 하는 건 소위 내가 나의 그 경제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종잣돈을 최소한 1억 정도까지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의 파이어족의 극단적인 삶, 소비를 줄이면서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소비를 조금은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1억 원 가지고 뭐 내 은퇴 자산 만들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산을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은 제가 숫자 계산을 조금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공격적인 수익률 목표일 수도 있지만 일단 7%를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을 가지고 7%로 10년을 굴리면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2억을 계속 10년 동안 다시 굴리면 4억이 될 거고, 4억이 다시 10년 동안 굴러가면 8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억 목표는 얼추 30년 동안 본인이 근무를 한다 치면 비슷한 금액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10%로 올라온다 하면은 7년으로 줄어듭니다. 7년에 2억이 되고, 다시 14년에 4억이 되고, 그 다음에 21년에 8억이 되고, 28년에 16억이 되죠. 그럼 아까 제가 그 파이어족들이 목표로 한 15억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억 원을 꾸준하게만 나의 어떤 그런 그 은퇴 자산 관리를 위한 목표, 노후 자산 관리를 목표로만 굴려도, 꾸준하게 굴려만 가도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희망하는 그 은퇴 자산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그 자산은 계속 나의 미래를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적절하게 소비와 저축의 균형점을 잡아서 꾸준하게 쌓아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자산 수준에 빨리 도달하실 거예요. 파이어족으로서 이제 뭐 계획을 세울 때 좀 이것만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MZ 세대가 원하는 10억, 15억, 물론 절대 적지 않은 돈이고 중산층 이상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긴 한데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50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50년 정도, 많으면 진짜 50년 동의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노후 자산이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투자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 시장이 꼭 내 예상대로만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분명히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감 뭐 이런 영향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젊었을 때 저도 그런 그 조기 은퇴를 꿈꿨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아직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이제 이게 나의 어떤 굴레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현금 흐름 창출 수단. 현금을 창출 수단 여러 개 중 그냥 하나. 그렇죠. 효율성이 가장 좋은 거는 인적 소득이죠. 100만 원짜리 그 일자리를 하더라도 이 100만 원짜리 현금으로 만들려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10억 정도의 자산이 필요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300만 원짜리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몸값이 사실은 한 30억 원짜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자산 가치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손해죠. 예,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당연히 일을 계속하는 게 꼭 부담스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은 한마디로 가장 효율성이 좋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억지로 직장을 다니는 것이라 내가 네.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아실현과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 좀 다니는 그 마인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항상 주변에서 이제 요즘 말하는 젊은 세대들, MZ 네. 세대들의 어떠한 자산 관리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네. 마음이 급해 보여요. 아. 예. 이해는 합니다. 저 역시도 30대 때 마음이 급했어요. 저도. 예, 그거는 다 이해는 하는데 네. 급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 시간이 해결될 문제이고 아. 예, 그 시간을 충분히 자산 관리에 투자를 했을 때에 그게 본인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정석의 방법을 쫓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너무 한꺼번에 빨리 하려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희망하는 은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자산 관리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막 벼락거지다보다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김진홍 소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